교과서 32페이지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의 탄력성의 1번 보시면 탄력성의 일반적 개념 찾았습니까? 거기에 갈로 1번의 독립 종속 변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성의 개념도 한번 확인하시고. 낙동이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을 하고. 두 사람은 자주 싸웁니까? 안 싸워? 상대를 안 해줘? 싸워야 그 다음에 대화가 진척이 되는데 싸우고 나면 빨리 화해합니까? 아니면 좀 길어집니까? 빨리 화해를 하는 편이다? 탄력적이야. 그럼 자, 탄력성이란 이게 탄력성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그러니까 방금 제가 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했죠. 싸우고 나면 빨리 화해를 합니까? 화해라고 하는 작업을 빨리 한다고. 그럼 반응을 크게 보인 거니까, 민감하게 보인 거니까 그럴 때를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탄력적이다. 자, 탄력성 개념은 자극에 대한 반응. 오늘 진도 나가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비탄력적.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반응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걸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느낌 빨리빨리 파악해요. 아침에 자녀분들 깨우면 빨리빨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비탄력적. 얘야 일어나 그러면 즉각 일어나면 탄력적. 알람 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탄력적이다. 알람이 100번을 울려도 꼼짝을 안 하고 있다? 비탄력적이다. 해도 2개월 가고 4개월 가고 8개월을 가도 이놈의 성적은 변함이 없다. 비탄력적이다. 조금만 했는데 성적은 팍팍팍팍 변해주더라. 탄력적이다.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반응은 안 보이십니다. 아, 진짜로 비탄력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비탄력입니다. 자, 자극의 반응. 근데 방금 읽은 내용 중에 보니까 독립변수라는 것과 종속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쪽이 독립변수라는 얘기입니까? 자극을 주는 쪽. 자극을 주는 쪽은 독립변수가 되고 반응을 보이는 쪽은 종속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하는 내용의 제목 수요 공급이죠. 탄력성은 지금 하는 거고 오늘 하는 내용은 수요 공급이죠. 그러면 종속 변수는 수요 아니면 공급. 그러면 독립 변수는요? 독립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계속 떠들고 있는 게 가격이었죠. 소득도 있다면서요? 소득도 있고 예상도 있고 등등등. 아까 다른 재화 가격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재화 가격.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메모할 거 없으니까 쭉 들어봐요. 놓치면 안 돼요.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항상 자극 쪽을 먼저 봐야 돼요. 무엇을 변화시킨 겁니까? 가격을. 그랬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게 독립변수입니까?
어떤 게 종속 변수입니까? 그럼 해석은 뒤에서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의 구타 탄력성 무슨 말입니까? 구타를 하면 성적은 얼마나 반응할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력적입니까? 학력고사 세대들은 그런가? 수능 세대들은 어때요? 구타를 해도 성적 올립니까? 자, 예전 학창시절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때려서 성적을 만약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그 다음부터 그 녀석은 죽었습니다. 맨날 선생님한테 맞아야 돼. 그럼 선생님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은 구타에 대해서 탄력적이구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니까 매일 때려줘야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안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은 포기한다 그러는 거죠. 안 때리는 거죠. 자, 용돈을 주면 성적에는 어떤 반응이 생길까? 해석해봐, 막둥이. 성적에 돼지고기 탄력성. 말을 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랑이 얼마나 변할까? 두 사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듭니까? 자주 먹는다면서? 자,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경제학적 개념의 탄력성은 세 가지만 있습니다. 보세요. 독립변수는 수만 가지죠. 독립변수는 수만 가지인데 경제학에서는 딱 세 가지만. 가격과 소득과 다른 재와 가격, 딱 세 가지만 있죠. 그러면 자, 이때 독립변수가 가격이었다. 그럼 제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소득이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든지 이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금리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그럼 금리를 대입해 보세요. 수요의 금리 탄력성, 수요의 인구수 탄력성, 수요의 주가 탄력성, 수요의 위치 탄력성,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재화의 가격인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대체재, 보완재 이런 관계를 교차라는 말을 써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는 탄력성의 종류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딱 벗어나면 99% 가격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얼마나 민감할까? 옆구리를 찔렀는데도 안 넘어가면 비탄력이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바로 넘어가 주면 이거는 탄력적입니다. 결혼하신 거죠? 남편분이 몇 번 찍었을 때 넘어갔습니까? 바로 넘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었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나? 막둥이는 10번 찍는가 요새? 안 찍어요. 그러니까 10번까지 버티면 혼자 살아야 돼. 상대가 대충 찍어서 돌아올 때 대충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10번 찍을 때까지 기다리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탄력성이라는 개념들은 이해하시겠죠? 남편이 나를 자극했을 때, 찍었을 때 내가 얼마 만에 오케이라는 사인을 줬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개념인데, 시험에 맞추어서 기억합시다. 탄력성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라고, 크기. 그런데 자극을 주는 쪽은 경제학적으로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가격과 소득과 다른 재와 가격,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수요 아니면 공급인데, 공급은 신경 쓸 거 없고요, 수요만. 그러면 탄력성의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거예요. 자,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렇게 말했는데, 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가격의 변화율, 시작. 수요량의 변화율.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 계산 문제까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읽으세요. 다시 읽어봐요. 이에 대한 일. 이에 대한 일. 분자부터 읽으면 1을 2로 나눈 값. 자, 다시 분모부터 시작. 이에 대한 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걸 기억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반드시 변화율이 붙어야 돼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탄력성 정의해 보세요. 똑같아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가격 탄력성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여기는 재화가 한 개. 다시 말하면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X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 그럼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재화가 두 개가 나와요. 재화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대체제 중에 대체제 보완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고 여기서 우등제 열등제가 나와요. 소득이니까 소득. 아까 우등제 열등제는 소득에서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만 다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히 막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를 합시다. 앞서 만드는 것처럼 탄력성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박동희는 본인은 사랑의 감정이 어떨 때 가장 커집니까? 무엇을 받았을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집니까? 그럼 구체화시킬게요. 꽃을 선물 받으면 사랑의 감정이 커집니까? 돈을 받으면 그냥 막 웃음도 같이 나는가?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에 대해서 민감한가요? 돈에 대해서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꽃을 계속 선물하면 그 꽃을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다른 데서 투자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얘는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럼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파악을 해서 옷을 준다면 이거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응? 똑같이 탄력성을 만들면 돼요. 사랑의 꽃 탄력성, 맞습니까? 사랑의 돈 탄력성.
사랑의 땡땡 탄력성 얼마든지. 어디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커지십니까? 돈요? 자, 갑시다. 되돌아봤습니다. 다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용어들만 다시 봐요. 정확하게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정의가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다 이미 기출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정의는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지금 더 이상 손대지 맙시다. 어쨌든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우등제, 열등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교차, 재화가 두 개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대체제, 보완제가 나온다는 정도만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하시고 그냥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관계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를 제외한 이론 문제가 나온다면 우등제, 열등제 연결하는 것, 대체제, 보완제 연결하는 것 말고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가벼운 내용이니까. 가격 탄력성 올라갑니다. 탄력성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99% 가격 탄력성이 시험 문제예요. 자,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갑시다. 이걸로. 자, 교재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큰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갈로 1번 동그라미 1.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라는 수요량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랬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첫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정확하게 표현하기입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반드시 변화율 이 단어를 꼭 사용해요. 그래야 계산 문제도 쉬워요. 계산 문제는 그 정의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절대값을 사용한다 안 한다 차이점이 뭐죠? 절대값을 사용하면 무엇이 나올 수는 없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절대값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등제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열등제라는 뜻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대체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보완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비례고, 이렇게 놓으면 반비례고, 비례고, 반비례고,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앞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득과 수요량이네요. 그죠? 소득과 수요량이 비례다. 무슨 재화였습니까? 우등제.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면 열등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거기서는 이제 아까는 X제, Y제 이런 말을 쓰진 않았죠.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면 대체제, 반비례면 보완제. 그거예요. 딱 공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아까 그렇게 비례, 반비례로 기억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정리가 가능해요. 그렇게 끝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대지 맙시다. 한 3월이나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달에 하면 돼요. 지금 할 필요 없어. 자,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갑시다. 얘는 절대값을 사용하고, 두 번째 차이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는 이 단어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요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무조건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다 이런 뜻이죠. 가장 일반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사용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리 봅시다.
그냥 이렇게만 쓴다고요.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그럼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다고요. 얘는 절대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기준이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정의해 봅시다. 단위 탄력적은 무슨 말입니까? 되돌아가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10% 올리면 10% 내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20% 내리면 20% 오른다. 그럼 수입은, 기업의 수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변화를 준 것만큼 변화를 보였으니까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탄력적이다. 해석하세요. 일보다 크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자, 탄력적이다. 시작.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공란 채우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양의 변화가 더 크다고. 양이 더 많이 변한다는 말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조금만 덜 상승한다. 자, 지금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구경 한번 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결정시키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것은 수요냐 공급이냐 얘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탄력성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탄력성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요.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했죠. 이걸 이렇게 말해요. 방향.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방향.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은 방향을 결정해요. 방향. 근데 탄력성은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느냐? 탄력성은 크기를 나타낸다고. 수요와 공급은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고, 탄력성은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자, 한 대 때리면 아프다 안 아프다? 한 대 맞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100대 맞으면. 자, 둘 다 아프긴 아픈데. 그렇죠?
하나 맞는 것보다는 100대 맞는 게 더 많이 아프다. 그 많이라는 개념이 탄력성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2년? 그럼 헤어질 때 됐네. 자, 우리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때 놓을 겁니다. 언제쯤 사랑의 감정이 가장 큰 상태. 이 상태. 한계 수익,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상태.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만나면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좀 해. 그래요? 그 상태는 한계 수익이 더 큰 상태예요. 그러면 만나야죠.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보다, 고통보다, 시간보다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 사랑이, 감정이 더 크다고요. 그럼 당연히 만남을 지속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조금 이렇게 퇴색되죠, 그죠?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일치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더 만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헤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헤어지죠. 그러니까 왼수가 됩니다. 꿈에 나타나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언제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때. 제일 좋은 상태. 이 상태가 수익이 극대가 되는 상태인데, 용어 하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론에서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최유효 이용 상태.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 어떤가요? 집안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빨간 상태로 접어들었을 땐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원수가 됩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가세요. 어쩔 수 없어. 다음 생에 안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상태라면 헤어지는 게 좋아요. 첫사랑이 왜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을까요? 첫사랑은 푸사랑이라서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요때 대체로 많이 헤어집니다. 요런 시기에. 첫사랑을 요때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드물 거예요. 첫사랑을 요때 헤어지면 가슴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요 시기에 헤어지니까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죠. 그리고 먼 훗날 만나보죠. 그런데 만나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가슴속에 묻어놓고. 자, 다시 되돌아 올라갑니다. 자, 결론은 요거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먼 훗날 이렇게 놓은다는 거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 정의해 보세요. 다음 수독. 탄력적 다시 설명하세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러면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 말은 결론은 뭐가 더 많이 변한다는 겁니까?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걸 알아야 답을 찾아요. 단순하게 정의만 알고 있는 것은 답 찾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 읽어요. 아니 그냥 읽어요. P. 얘 읽어봐요. 다시 읽어요. 얘 읽어요. 어쨌든 뉘앙스가 비슷하니까 어쨌든 기억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답답한가만은. 자, 기억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자, 구분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놓을 수는 없다. 그럼 기준이 1이다. 그럼 잠시 되돌아가서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는 뭐가 마이너스죠? 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죠? A.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기준이 0이겠죠. 시험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이에요. 0보다 크다 플러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0이 될 수가 없고 1이라고. 그래서 1일 때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럼 결론은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자, 그렇게 정의는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렵다는 생각, 이상한 생각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설명하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설명 드리는 대로.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었을 때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 부모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죠. 사랑이죠.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돈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돈이 10% 변하면 사랑은요 20% 30%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적어지면 사랑의 감정도 준다는 얘기죠. 돈이 10% 감소하면 사랑은요 20% 30%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는 말은 얘가 10% 변하면 얘는 20% 변할 수도 있고 30% 변할 수도 있다. 뭘로 결정하느냐? 탄력성의 크기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 탄력성이 4. 10% 변하면 몇 프로? 40%, 4배 변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계산 문제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래서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다음 네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한대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요. 0 완전 비탄력적. 이 두 가지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같이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수평으로, 하나는 수직으로 만들어져요. 항상 그림의 종축은 가격이다, 그죠? 수요량이니까. 그림을 잘 봐요. 얘는 가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가격은 끝없이 변하고 있네요. 가격은 끝없이 변하고 있는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전혀 안 변해요. 가격은 끝없이 변한다고. 끝없이 자극을 줌에도 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입니다. 얘는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은 고정입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보세요. 자, 수직입니까? 수직 이런 표현도 시험에 나와요. 수직. 자, 수직일 때는 탄력도가 뭐라고요? 완전. 그냥 비탄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완전 비탄력. 이래도 모르면 더 이상 방법 없어요. 얘는 완전 탄력이에요. 기억해요. 수직이다 수평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총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래 두 가지는 그런 게 없어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는 탄력이다 비탄력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뭐만 있다는 거면 0보다 크다 작다 이것밖에 없어요. 각각 2개씩.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 문제가 나오면 무슨 재화입니까? 이것 말고는 없어요. 시험 문제 놓을 게.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죠. 가격 탄력성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5가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입술 가리지 마. 내려. 말을 해요. 말을. 우리 입술 가리. 자, 이리 와요.
수업시간에 이제 메모하시는 분이 있으면 펜을 다 압수하겠습니다. 두 분 봤습니다.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메모 안 하는데 찍어요. 그냥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가격 탄력성의 종류 이렇게 5가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앞서 했던 것처럼요. 탄력적이면 뭐가 더 많이 변합니까? 비탄력이면 뭐가 더 많이 변합니까? 요거하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수직일 때는 뭘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얘가 불변입니다. 맞나요? 예. 완전 탄력적입니다. 얘가 불변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까? 자, 여기서 키는 완전 비탄력. 그럼 그림을 빨리 떠올려봐요. 완전 비탄력은 수직. 수직이면 어느 쪽이 불변? 양. 그래서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완전 비탄력이 어떻다 이렇게 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답은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일단 탄력도의 개념.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마무리합니다. 탄력성이란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크게 반응을 하느냐를 가지고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극을 주는 쪽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쪽을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종속변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요 아니면 공급인데, 공급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수요입니다. 그러면 독립변수 자리에는 수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시험은 경제학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은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 그래서 3가지 탄력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이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정의합니다. 가격 탄력성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런데 이 3가지 탄력성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얘는 절대값, 나머지는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기준은 0.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뭐라고 놓으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비례, 반비례로 해석해서 답을 찾아갈 거예요. 그 다음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가격자를 생략한다는 거. 자, 가격 탄력성은 다시 여기로 옵니다. 절대값을 사용하는 관계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얘는 기준을 1로 삼습니다. 1. 그래서 1보다 크다, 작다 또는 무한대다, 0이다. 그 탄력성의 종류는 총 5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해석하면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번째, 탄력적이다. 시작.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렇다면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까요? 내리는 게 유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임대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탄력적인 부동산이래요. 탄력적인 부동산이래요.
그렇다면 가격을 임대료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수입이 커질까요? 그래, 내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10% 내리면 20% 올라간다고요. 어? 근데 반대로 20% 10% 올리면 20% 내려가니까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거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수입이죠. 우리학원 수강료 곱하기 등록생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 그런다. 중개보수 곱하기 매매 건수, 등록 건수, 계약 건수 이렇게 하면 수입이죠. 자, 다시 갑시다. 방금 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갑니다. 완전 탄력적이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그래프 형태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수평, 어느 쪽이 불변?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수평이니까 가격 쪽이 불변이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 어느 쪽이 불변? 양. 용어를 하나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자, 얘를 읽을 때 여기 그림에 수요 곡선을 그린다면 얘는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공급 곡선을 그린다면 공급량이라고 하겠죠. 수요와 공급을 다 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공급 곡선이고 얘는 수요 곡선이고 둘 다 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 동의어돼요. 수급량, 거래량, 교환량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읽을 때가 문제일 뿐이지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몽땅 다 무시. 뭐죠? 그냥 무조건 양입니다. 양.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냥 수요 그리면 수요량, 공급 그리면 공급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 딱 필요 없다고요. 시험 기준으로 할 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양. 그래서 종축은 가격이고 횡축은 뭘 나타낸다고요? 양이라고요. 이게 수요량인지 공급량인지 거래량인지를 알아야 답을 찾느냐 아무런 관계없어요. 구태여 이런 용어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뭐만 기억해라고. 양. 가격과 양의 관계. 가격과 양의 관계. 단지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 그럴 때는 어떨 때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앞서 했던 것처럼 1교시에 수요 곡선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는 수요량이고 공급 법칙 놓으면 공급량이고 아닐 때는 무조건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탄력성입니다. 머리 맑게 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머리가 무겁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맑게 하고 다시 만납시다.